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좋은 학교 가고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생각들로만 살아가다가 광주 비디오를 보고 광주항쟁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들이 인생 자체를 좀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진실과 정의는 과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 자신도 다큐멘터리를 만든 일에 더 많이 뛰어들게 된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 이조훈입니다. 광주항쟁 때 학교가 휴교를 하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헬기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송암동에 바로 사나마만 넘으면 있는 주월동이라는 곳이었거든요. 나중에 들리는 말이 거기서 애 2명이 죽었다더라. 너도 거기 가서 놀다가 죽는 거였다.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광주항쟁이 있었으니까 무슨 사연 때문에 저런 건지 몰랐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광주항쟁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록한 기자들이 있어요. 국내 기자도 있고 외신 기자들도 있는데, 외신 기자들이 해외로 그것을 송출하면서 광주항쟁 자체가 해외에 더 빨리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The occupation of Gwangju ended as most expected it would, with the use of military forc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blame so-called communist agitation for most of the violence here. 교포들이나 한국의 유학생들이 광주항쟁을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5월 광주 이런 제목들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역으로 국내로 수입을 시킨 거예요. 수입을 시켜서 광주 이외의 지역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이제 광주 비디오라는 비디오 테이프인데, 저도 그걸 보고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항쟁 기간이 있는데, 도청 앞에서 주로 이제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21일 집단 발포하던 2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도대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가, 아니면은 아무도 기록을 못하는 것인가 해서 그 사라진 4시간을 찾아가는, 그래서 제목이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비디오 자체 클립들을 다 분석을 하다 보니 찍는 사람의 위치나 각도나 친밀도를 보다 보면 계엄군 옆에서 쭉 따라다니면서 계엄군을 찍으면 대부분은 계엄군 소속이 있겠죠. 앞뒤의 상황은 찍혔는데 중요한 가운데 부분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국방부에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거절을 하거나 안 보여주고 있어요.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광주 항쟁하면은 대부분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이 집단 발포가 있자마자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같이 시가전을 벌이기 때문에 계엄군도 두려워서 5시부터 도피민이 탈출을 해요. 그때 공수부대가 1,300명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시민군하고 맞닥뜨리니까 발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무조건 무작위로 쏴버린 거죠.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 게 송암동이라는 영화예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조사위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5.18 진상 그 청문회 할 때 내가 양심선언 하고 싶었지. 응? 꼬랑에 앉혀놓고 엎드려 놓고 막 등허리에 앉아 대검으로 줬고 해내주세요 막. 그럼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해서 송암동이라는 영화를 만든 거죠.
계엄군이 시민 20여 명을 세워놓고 한꺼번에 죽였다라는 것은 이번에 같은 계엄군의 제보로 처음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 범인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국제인권법에서는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해서 조직된 군대가 국가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공소시효의 제한이 없이 기소가 가능해요. 바로 이 20명을 학살한 당사자와 책임자는 기소가 가능한 상태인 거죠.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은 광주 5.18 국립묘지에 다 잠들어 계신데 그 중에서 약 80기 정도가 행방불명자예요. 그래서 묘를 가보면 이게 분봉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안에는 주인이 없다. 다만 묘비만 세우는 거죠. 그들은 구천을 떠돌고 있겠죠.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최소한 그거라도 알려주는 게 그들의 영혼을 잠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진실 찾기인 거고 찾아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가 그들을 잠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 제가 취재하고 있는 문제를 어떤 장르든 영화로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